안녕하세요. 꿈이 쏟아지는 책방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박재명 작가님의 팔순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곧 봄이 오면 어르신들도 복지관의 긴 겨울 방학이 끝나겠네요. 보고 싶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 설레며 개학을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이제 책장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4장 인생길이 꽃길이다 중에 어르신이 선생님이 의사보다 더 명이네요 라고 하시던데요.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가르침을 찾아서 이분순. 재주를 부리려고 애를 써본다. 그러나 엉터리 습작일 뿐. 정신은 가물가물한데 깨쳐야겠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꿈을 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은 오늘도 식을 줄을 모른다. 선생님은 어설픈 내 마음 먼저 읽으시니 쑥스러워 말문이 닫혀 있다. 해가 가면 몇 개의 씨앗이 싹이 틀런지 설익은 열매라도 맺어 선생님께 보답하고 싶다. 한글 선생님이 의사보다 낫네요. 힘겹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인다. 지금 시를 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중인 것 같기도 하다. 가물가물한 정신줄을 겨우 잡고 꿈을 펴기 위해 오늘도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매달린다. 이렇게 가냘픈 노력을 하는 것은 오로지 선생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그 마음을 선생님에게 들켜 쑥스럽다고 하신다. 하지만 언제 그 결실을 이룰지는 장담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당장 설익은 열매라도 맺어서 보여주고 싶은 애달픈 심정이다. 시를 다시 보니 마음이 짠하고 한편으로는 따뜻해져 온다. 손에는 힘이 없고 눈은 가물가물하고 머리는 마음먹은 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글과 씨름하며 밤을 지새우는 모습이 그려진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 때 과업에 임하고 일을 하며 공부를 할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인정의 욕구, 성취의 욕구, 책임 완수의 욕구, 실리적 이익 등 각자의 가치관과 욕구에 따라 다르다. 프로이트는 쾌락이 기본적인 동기라고 했고 아들러는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했던가. 그런데 글쓴이는 공부를 하는 이유가 선생님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다. 감사한 마음을 갚기 위해서, 즉 고마워서 공부하신단다. 고마워서. 어르신, 뭐가 그리 고마우신가요? 제가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요? 두통이 아주 심하셨단다. 원인도 모르는 두통에 시달려 신경과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다. 공부를 하면 하나도 아프지 않다.
지긋지긋한 두통을 없애주었으니 어찌 고맙지 않겠느냐고 하신다. 의사에게 말했더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란다. 한글 선생님이 저보다 더 명이네요. 열심히 꾸준하게 공부하세요. 내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다. 녹슨 머릿속을 뚫어내느라 선생님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신다. 그저 고맙다고. 가르치는 일이 녹슨 머리를 뚫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로 느껴지시나 보다.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서 늘 듣던 말이 있었다. 남의 머릿속에 든 글도 배우는데 그걸 못해? 어르신들도 엄마와 똑같이 말씀하신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남의 머릿속에 글을 배우는 것이라고. 그러니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가. 심지어는 내 엄마에게도 고맙다고 전해라 하신다. 이렇게 좋은 딸을 낳아주셔서 고맙다고.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평생 큰딸한테 칭찬도 별로 안 하신 분이 그 큰딸 때문에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고 계시는지 우리 엄마가. 고맙다는 말. 고마워라는 말만큼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는 것이 또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 어린이 보험 광고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엄마를 돕기 위해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고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고 개수대에 쌓아놓은 그릇을 설거지한다고 세제를 풀어서 부엌을 물바다로 만들어버린 딸에게 자막으로 말한다. 이 광고가 끝난 후 아이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라고. 그러고는 끝으로 중요한 멘트를 한다. 왜냐하면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되니까요. 정말 옳은 말이고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한다. 자신 있는 아이로,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 이 말을 자주 해야 한다. 도와줘서 고마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의도가 있는 판단이 들어가는 칭찬이 아니라 감사가 깃든 진정한 칭찬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공헌했다는 뜻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사람과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 싶은 욕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이 욕구를 기여라고 한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삶으로써 기여의 욕구가 충족되고 긍정적 감정이 올라온다. 이것은 힘이 되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자신감, 존재감, 중요성의 욕구 또한 충족하게 된다.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일도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준다. 자존감은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이다. 자존감의 결과물이 행복이다. 또 고맙다는 말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숨어 있어서 이 말을 들으면 순식간에 웃음이 번진다. 상대가 고맙다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이쪽도 고마움을 갖기 때문에 상대와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진 듯한 기분이 든다. 고맙다는 말은 상대방을 편하게 함과 동시에
내 마음도 편하게 하는 마법의 말이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마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언제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신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쩜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버릴 게 하나도 없을까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여기서 어르신들에게 다 듣는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권위적이고 유교적이며 냉정하고 차가운 가정 분위기에서 성장한 나로서는 낯선 모습이다. 비난과 거부 속에서 자라 열등감과 수치심이 많았던 나는 이런 경험을 통해 치유되었다. 아이도 아닌데 어린이 보험 광고의 멘트처럼 적극적인 성격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자존감 높은 어른이 되었다. 무엇을 어떻게 더 가르칠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더 행복해지실까? 생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사회활동을 하게 된다. 설렘 가운데 한없는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의 늪에 빠진다. 이 행복은 전념성이 있다. 행복해하는 교사를 보면 학생도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나의 내적 외적 삶이 동료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깨닫는다. 솔직히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아인슈타인이 현재의 동료 그리고 고인이 된 선배 동료들에게 무한 감사를 느끼듯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그분들이 나의 내적 외적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면 어르신들은 우리가 더 고맙지에 하고 말씀하신다. 행복해하는 교사를 보면 학생도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나는 하루에도 수차례 나의 내적 외적 삶이 동료들의 노력으로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깨닫는다. 솔직히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면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할지 모르겠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아인슈타인이 현재의 동료 그리고 고인이 된 선배 동료들에게 무한 감사를 느끼듯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 그분들이 나의 내적 외적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 내가 어르신 감사합니다 하면 어르신들은 우리가 더 고맙지에 하고 말씀하신다. 나만 지금 학교 다니니 행복합니다. 그 기쁨 정말 좋네. 김기순. 칠남매 셋째, 위로 오빠 둘, 아래로 여동생 넷. 오빠와 동생은 공부하러 학교 가고 나는 우리 집 살림기둥. 이제와 공부하니 나는 늦가기 학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생님께 편지 쓰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답장 받으니 그 기쁨 정말 좋네. 지금 누구보다 행복합니다. 칠남매 중에 세 번째, 위로 오빠 둘, 아래로 여동생 넷. 그러니까 딸로서는 맞이다.
당연하게도 살림기둥, 살림미천이었다. 위는 아들이라 공부시키고 자신은 살림 살고 동생들은 세월을 잘 만나 공부를 했다. 1960년대부터 초등학교 교육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형제가 많은 집은 더러 이런 경우가 있었다. 맏이는 맏이라서 공부를 시키고 막내는 막내라서 나라와 가정 형편이 좀 나아져서 공부를 시켰다. 가운데 낀 사람만 학교를 못 가고 어렵게 살았다. 여러 형제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못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그런 자식을 보는 부모는 죄스럽다. 한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 시의 지은이가 바로 중간에 낀 순서를 잘못 만난 사람이다.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김기순. 어린 시절 못한 공부, 이제 하니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부모님 일손 도와드려 칭찬받은 추억 있으니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형제들은 모두 옛날에 학교에 다녔는데 나만 지금 다니니 나는 지금 제일 행복합니다. 내가 돌봐준 동생들이 이제 고마워하니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1년 뒤의 작품인 이 시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다. 늘 웃고 다니시는 글쓴이의 모습이 떠오르며 마음이 흐뭇해진다. 한편으로는 옹졸한 내 모습이 떠올라 부끄러워진다. 이 어르신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경지에 오를 수 있을까? 얼마나 긍정적이고 건강한지. 어린 시절에 하지 못한 공부를 지금 하니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한다. 자신에게 공부가 행복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공부를 하지 못했다. 부모님을 도와드린다고 살림 기둥이었으니 부모님이 완전히 이 딸을 의지했으리라. 하지만 학교에 가지 못해서 억울한 것보다 그때 부모님을 도와드려 칭찬받은 기억이 있어서 지금 행복하단다. 동생을 돌봐준다고 공부를 못했는데 그 동생들이 고마워하니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동생들은 옛날에 공부했는데 지금은 자기 혼자 공부하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제일 행복하단다. 공부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공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되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축복이고 기쁨이다. 이 나이에 무슨 고생이냐가 아니라 이런 공부를 못하는 동생들보다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지금이 행복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자신이 제일 행복하다. 교복 사진 찍는 날 제자 중 유일하게 지인과 여동생 부부를 데리고 오셨다.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던지 여고 교복 입은 사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쁘게 포즈를 잡아서 찍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다. 행복해 보였다.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는 여동생 부부의 모습도 참 고왔다. 글쓴이는 욕심이 없는 걸까? 아니다. 이분에게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다. 부모님이 자신에게 베푼 칭찬, 형제들이 고마워하는 마음이 공부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에서 나왔다. 자신이 가진 것에 깊은 의미를 주고 싶으셨나 보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형제들의 우애, 그리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공부, 지금 가진 것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서 행복을 찾아내는 능력과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놀라웠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은 살아오는 동안 자신을 얼마나 발전시켰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성장과 성숙, 발전을 이루고 게다가 사랑과 믿음도 강한 이 어르신이야말로 진정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 혹자는 글이 다가 아니라고 한다. 글의 내용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어르신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느낀 것 외에 다른 글은 쓸 수 없다. 모든 글이 진실하다고 믿는 만큼 자기 글도 사실 그대로다. 갓 한글을 익힌 초등학교 1학년의 글을 두고 기교를 부렸다거나 거짓말을 적었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실제로 함께 늘 보며 지내다 보니 변화가 눈에 보인다. 표정과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함께 대화하고 생활하다 보면 이분들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는지 모른다. 순진무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배려심이 많고 한 점 의심 없는 깨끗한 분들이다. 세상은 점점 영악하고 욕심 많고 진실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소중하다. 정말 따뜻하고 선량하다. 선생님, 공부 잘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씀이다. 학생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눈높이를 잘 몰라서 이해시키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눈꼽만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언제나 고마운 점을 찾고 한 번도 남을 탓하지 않는다. 참으로 겸손하고 순수한 역사상 마지막 세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에게는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게 있고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육체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 쭈글쭈글해지는 피부, 굽어지는 허리, 엉거주춤한 발걸음. 하지만 세월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마음이다. 순수한 마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 설렘, 호기심,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것이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인간의 마음도 늙는다면 어쩔 뻔했을까. 차라리 육체가 노쇠한 것이 참 다행이다. 처음 어르신들과 함께 했을 때 내 눈에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였다. 늙은 육체만 보였다. 중학생들만 몇십 년을 보다가 연세 높은 분들을 대하니 어렵고 무서웠다. 안을 모르니까. 지금은 겉은 보이지 않고 속만 보인다. 내면의 순수함, 열이, 나아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진치성과 성취욕구, 얼굴을 바라보면 주름은 간데 없고 해맑은 미소와 초롱초롱한 눈빛만 보인다.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학습이 가능하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하지 않는
마음만 보이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이 깊어진다. 우리가 글자를 몰랐지 인생을 몰랐나? 앞의 시에서 자기 삶 전체를 통틀어 지금이 그리고 형제들 중 자신이 제일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참 다행이다. 공부를 하지 못했던 고난 때문에 지금 행복한 게 아닌가? 돌아가는 길이 지름길보다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 놀라운 것은 이 시를 공부할 때 중급반이나 고급반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분의 말에 수긍하고 동의했다는 사실이다. 정말 그렇다고 박수를 보내셨다. 옛날에 공부 안 한 게 참 잘했제. 그랬으면 지금 이래 행복하겠나? 그러면서 박장대소를 한다. 맞장구를 치며 서로 만난 것을 기뻐하고 함께 해 주어서 고맙다고 새삼 악수를 하고 마구 웃는다. 설사 조금 가장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치심에 빠져 슬퍼하거나 괴로워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삶은 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과거는 흘러간 것으로 두고 과거의 아픔은 잊은 채 지금 여기서 행복을 찾는 이 깊은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무한 긍정 에너지를 갖고 있다. 고난을 축복으로 승화시키는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떻게 가능할까? 성인 문해 학습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헷갈릴 때가 많다. 이분들의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 말이다. 새롭게 무엇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정말 힘들다. 도무지 열리지 않고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분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나 통찰은 얼마나 크고 높은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교사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으실 때면 당황스럽기까지 하다. 어떨 때는 일부러 모르는 척 연기하시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혹시 이미 왕년에 다 배워서 지식도 풍부하고 똑똑하고 다 아는데 잠시 건망증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할 때도 많다.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곤 한다. 지식 수준이 높으면 인격과 지혜가 높은 것으로 착각한다. 아는 것이 없으면 지혜도 없고 배울 점이 없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맞춤법이나 한글 실력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르신들이 모르는 것은 글자지 인생이 아니다.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체득한 인생에 대한 이해는 높고도 깊다. 우리가 감히 흉내도 내지 못한다. 한순간도 이분들의 진짜 실력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지 모른다. 정은 또 얼마나 많은지, 인격은 또 얼마나 높은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경험한 수많은 고난과 이를 헤쳐나가며 터득한 깨달음. 그래서 이분들의 말과 글 속에는 철학이 들어있다. 우리 학생들은 제자라기보다 삶을 인도하는 인생의 철학자다. 그래서 교실은 인생 상담실이고 수업은 상담 시간이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친정 엄마가요, 이러시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시어머니는 왜 그러실까요? 그럴 때면 우리 학생들은 어김없이 바른 진단과 지혜로운 해결책을 준다.
나는 하찮은 지식을 가르쳐 드리고 대신 어르신들에게서 빛나는 지혜를 배운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내 나이에 바라는 것. 이분순. 배움이 부족해서 항상 갈망하게 되고,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복지관에서 배움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내 인생의 꿈이라면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서 안부도 묻고 싶고, 소소한 일들을 통장에게 묻지 않고 내 손으로 바로 해보고 싶습니다. 내 나이에 바라는 것은 남에게 실수 없이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나이에 바라는 것은 나를 낮추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어르신의 시가 머리에 맴돕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항상 큰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